생명 시스템. 자, 생물권이 지구 시스템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각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 지구계의 한 요소가 생명 시스템이에요. 맞죠? 네, 생물권이 있어요. 한 요소가. 그 다음에 이 생물권을 이루는 생물이죠. 그치? 생물권을 구성하는 생물은 자,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을 해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자, 생명 시스템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자, 요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요거 몰라도 돼. 그냥 생명 네. 시스템이란 뭐냐? 생물권을 이루는 우리의 그냥 생물이에요, 생물. 자,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위. 자, 제일 먼저, 자,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개체일 수도 있고,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지만, 자, 첫 번째, 우선 이루고 있는 게 세포죠. 네. 세포는 무엇이냐면, 자,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포가 모여서 이룬 게 뭐죠? 조직이라고 불러, 조직. 알겠니? 네.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르면 돼. 자,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기관이라고 부르는 어, 거야. 자,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자,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거야.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단위예요. 가진 것. 이거를 우리는 기관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모인 거를 우리는 개체라고 불러요. 자, 여러 기관이 모여서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물이 되는 거야. 네. 여러 기관이 모여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물, 요게 바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라든지 또는 나무라든지 말 이런 것들이 다 개체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동물과 식물에서는 좀 다른 거야. 자, 여기에서는 요거 한번 살펴보자.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위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식물은 어떠냐면 있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관, 개체를 만들거든. 근데 동물은 달라요.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있어. 그리고 개체. 자, 요것이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 알겠니? 네, 아, 그러면 이제 혜린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세포의 구조, 기능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네,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세포의 구조는 첫 번째 감기 걸렸어? 네. 뭐 하다가 또 감기 걸렸어?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자, 세포의 구조는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어요. 세포막으로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또 나눌 수가 있어. 자, 이게 세포의 구조예요. 세포의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세포질 속에는 여러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어요. 자, 존재한다.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자, 동물 세포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 있을까 없을까? 세포막 있어. 당연히 있죠. 네, 그 다음에 핵이 있죠. 네. 자, 핵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자, 핵 속에 소포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또 골지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돼 있어. 알겠니? 네. 이렇게 동물 세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식물 세포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세포막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핵도 당연히 있겠죠. 소포체도 당연히 있어요. 자, 골지체도 있고요. 리보솜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식물 세포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어, 엽록체가 있고요. 네, 액포도 있고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세포 벽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점 알아둬야 돼. 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뭐라고? 엽록체요. 그 그냥 다음, 액포랑 세포벽? 세포하고 세포벽이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세포 소기관의 기능 매우 중요해. 알겠죠? 네. 요걸 배워보자. 세포 소기관의 자, 기능이란 말이야. 이거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네. 자, 제일 먼저 핵이 있어. 핵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에서 가장 크기가 커요. 자, 가장 큰 기관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뚜렷하게 관찰이 돼. 가장 크니까 가장 뚜렷하게 관찰이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있지. 자, 핵막으로, 막이 없는 게 있으니까 꼭 기억해야 돼. 얘는 핵막으로 쌓여 있어요. 막이 있다는 얘기지. 네. 자, 핵막으로 쌓여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DNA? 그렇지, DNA다 그렇지. 그쵸? 네. 자, DNA가 있다.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가장 중추예요.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을 해요. 자, 선생님이 이 세포의 핵은 그림으로 안 그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보솜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공통으로 있죠. 네. 어, 리, 리보솜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외워야 돼. 자, 얘도 역시 막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건 막이 없어요. 막으로 쌓여 있지 않아. 자, 막이 있다, 없다. 어? 자, 혜린아, 네. 리보솜은 막이 있어, 없어? 음, 없어요. 없어요. 막으로 쌓여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있지, 작은 알갱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작은 알갱이 모양.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물방울처럼 물방울이 하나 딱 그냥 있다고 해봐. 그 막으로 쌓여 있나요, 물방울이? 네. 뭐, 물방울이 막으로 쌓여 있어? 어? 아, 아니요. 막이 없지. 뭐 캡슐 같은 게 쌓여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래, 얘는 그냥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막이 없어요. 그리고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되게 중요해요. DNA 유전 정보에 따라 자,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무엇을 만드냐면 여기서는 단백질을 만든다. 이게 중요해요. 자, 리보솜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 만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자,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 리보솜이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포체. 자, 소포체는 핵막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막으로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작한 주머니 모양이야.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연결돼 있어요. 관으로 되어 있고요. 핵막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림으로 보면 요게 핵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돼서 이게 핵이야. 이게 핵막이고, 알겠니? 요게 소포체가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했어요. 그래. 요게 이 소포체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소포체의 역할은 뭐냐? 소포체 역할은 자, 소포체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거기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어디로 보내요? 골기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 골기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을 합성해요? 지질을 합성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왔네. 뭐를 합성한다고요? 지질. 지질을 합성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소포체요. 그렇지. 그렇게 외워야지. 알겠죠? 네. 자, 네 번째, 골지체. 그러면 골지체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막으로 쌓여있는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겹쳐있는 형태예요. 얘도 봐봐. 막으로 쌓여있다 그랬어요. 자, 막으로 쌓여있는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겹으로 자, 포개져 있는 모양이에요. 겹쳐 있단 말이야. 자, 포개져 있는 모양이 바로 골지체예요. 자, 이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지질을 막으로 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포체에서 운반한 단백질과 지질을 막으로 싸서 자,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세포 밖으로 분비합니다. 이게 골지체의 역할이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엽록체. 엽록체는 아까 식물세포에만 있었죠? 네. 자, 초록색 알갱이 모양으로 막으로 쌓여 있어요. 초록색 알갱이 모양으로 막으로 쌓여 있다. 자, 그러면 혜린아, 막으로 쌓여 있지 않은 게 뭐라 그랬어?
쌓여지지 않는 거예요? 막으로 쌓여 있지 않은 게 뭐야? 리보솜이요. 리보솜이야. 그거 꼭 기억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고요. 그 다음에 이 엽록체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합성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가 발생이 돼. 자, 요게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에 다 있었어요.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둥근 막대 모양으로 역시 막으로 쌓여 있어요. 자, 막으로 쌓여 있는 이놈은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이제 자,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곳이에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유기물, 유기물이 특히 포도당, 이거를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있지,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액포도 역시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 그랬죠. 자, 이 액포는 뭐냐면은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물, 색소, 노폐물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동물세포에는 거의 없고 식물세포에 잘 발달돼 있죠. 자, 동물들은 어떤 이 노폐물을 오줌이나 또는 호흡이나 땀이나 뭐 이런 걸로 배출할 수가 있지. 네, 근데 식물 세포들이 뭐 오줌 넣고 막 그러나?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포마다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노폐물을 이 액포에 저장을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포막. 자, 세포막은 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요. 자, 이 막은 세포와 세포 안과 밖을 분리해 주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세포막의 역할은 있지. 네, 물질의 출입을 조절을 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야.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세포벽도 동물세포에는 없었죠? 네, 이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가장 세포 바깥에 단단한 벽이거든요. 식물세포의 바깥의 단단한 벽, 단단한 막이에요. 세포벽. 그러면 이 세포벽의 역할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거나 세포를 보호해요. 보호하거나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그래서 동물 세포는 있지, 모양이 뭐 그냥 울퉁불퉁해.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런데 식물 세포는 모양이 아주 일정한 모양으로 정해져 있어요. 꼭 벌집 모양, 육각형 모양들 있지. 네. 그런 형태로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 자, 이게 세포 소기관들의 하는 일이에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세포와 공장을 비교하는 거 거기에서 나오지? 네. 사이드 학습란에 봐봐, 거기. 오른쪽 옆에. 자, 세포와 공장을 비교해보자 그랬을 때, 세포에서 핵은 중앙 통제소 공장에, 그 다음에 세포막은 자, 담과 출입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자, 공장의 자가 발전소. 그 다음에 리보솜이 뭐라 그랬어? 단백질을 생산한다 그랬죠. 만든다. 네. 그런 것처럼 제품의 생산 기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소포체는 제품의 운반 장치. 그 다음에 골지체는 제품의 포장 장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거기에 그리고 그 밑에 밑줄 한번 거볼까요? 별표 한번 쳐보자, 혜린아. 네. 그 선생님이 써줄게. 자, 소기관의 세포 소기관. 자, 요 중에 이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핵, 그 다음에 엽록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단일막의 구조는 자, 단일막은 소포체, 골지체, 골지체, 액포. 자, 막이 없음. 누구라 그랬죠? 막이 없는 걸 리보솜이라 아, 그랬잖아. 리보솜이요. 그래.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세포 소기관은 다 배운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거 지워도 되지? 네. 그 다음에 우리 배울 게 뭐냐면 세포막의 구조와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세포막의 구조와 자,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요걸 배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세포막의 구조는
자, 세포막의 우선 주성분. 자, 세포막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자, 요 단백질을 우리는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세포막을 구성한다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도 불러. 알겠죠? 네.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에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네. 이걸 막단백질이라고 또 부른단 말이야.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해 있어요.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죠. 네. 관통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요. 자, 인지질 유동성 때문에 자, 단백질이 고정돼 있지가 않아. 네.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유동성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냥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인지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봐봐.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냥 꼬리 하나를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알겠니? 네. 요게 머리 부분, 요게 꼬리 부분인데, 자, 머리, 꼬리. 근데 머리는 친수성기라고 불러. 친수성기는 뭐냐면 물과 친하다. 자, 물과 친한 기가 머리 쪽이야. 그 다음에 이 꼬리 쪽은 소수성기 또는 친유성기. 친유성기 또는 소수성기 같은 말이야. 이건 기름과 친하다.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 이게 인지질이라고 생각해봐. 알겠죠? 네. 그러면 세포막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세포막은. 자, 잘 봐. 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게 단백질. 다음, 요것도 단백질. 자, 요런 형태로 이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자, 요게 세포막이에요. 자, 그런데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인지질 이중층이야. 네. 그리고 여기가 세포 밖, 그리고 여기는 세포 안쪽이라고 해보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저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막을 이루고 있으니까 막단백질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이게 바로 세포막의 구조야. 그러면 두 번째,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뭔지 보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자, 물질이 통과할 때 세포막을 통과해야겠지. 네. 왜냐면 세포 밖과 세포 안에 물질들이 오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포 쪽으로 양분이 들어가고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은 또 바깥으로 나오고 막 그래야 되겠지. 그럴 때 세포막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 우선 세포막은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자, 어떤 물질은 잘 통과시켜요. 알겠니? 네. 어떤 물질은 잘 통과시켜요. 이거를 잘 투과시키고라고 불러요. 자, 어떤 물질은 잘 투과가 안 돼요. 자, 어떤 물질은 잘 투과되지 않아.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세포 안과 밖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게 되겠죠. 네. 조절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세포 안과 밖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 세포막을 통과하는 방식에 따라 자,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방식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게 물질의 세포막을 통과하는 방식이 뭐냐면 단백질을 통과하느냐 또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틀려.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통과하냐면 네. 자,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 크기가 작은 물질이 잘 통과돼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자, 또 지질에 잘 녹는 물질. 자, 지질, 기름이란 얘기죠? 잘 녹는 물질. 이해됐어요? 네. 자, 또는 자, 소수성 부분과 잘 섞이는 물질. 잘 섞이는 물질이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디를 통과하는 게 있어? 단백질을 통과하는 게 있겠지.
맞아요? 네. 단백질을 통과하는 것은 전하를 띤 물질. 전하를 띤 물질이라는 얘기는 이온이란 얘기죠. 이온. 맞니? 네.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물질. 잘 녹는 친수성과 잘 섞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친수성 물질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네들에 따라서 세포막이 이동하는 어느 곳을 이동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알겠니?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 배우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우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배울 거야.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그래서 첫 번째 확산을 배울 거예요. 확산. 혜린아, 확산이라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퍼지는, 자, 직접 이동하는 건데, 그래, 퍼지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잘 네. 봐. 자, 진한 곳에서, 농도가 묽은 곳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자, 요거를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근데 이 확산이 될 때 잘 들어야 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있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어. 네.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배워야 돼. 자, 첫 번째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자, 요거를 단순 확산이라 불러. 자, 단순 확산이라는 건 어디를 통하는 거예요? 인지질이 중충.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자,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가 클수록, 농도차가 클수록, 그 다음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지질에 잘 녹을수록 이라는 말과 같죠? 네. 얘네는 빠르게 확산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현상이 우리 세포에서 자, 기체 분자가 자, 폐포에서 O2하고 CO2 분자의 교환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는 크기가 작은 분자. 자, 기체예요. 뭐냐면은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인지질을 통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자, 지용성 물질은 지질에 잘 녹는 물질이야. 자, 뭐가 있냐면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글리세롤 이런 것들은 여기를 통해. 그 다음 네 번째.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대표적인 예가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이거를 촉진 확산이라 불러. 알겠니? 네.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확산이 무슨 확산이라고요? 촉진 확산이요. 아니야. 아, 네, 촉진 확산 아니다. 단순 확산. 네.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아, 촉진 촉진 확산이요. 확산이라고. 그거 두 개 구별해야 돼. 네. 자, 그러면 물질이 어디를 통과하느냐면 물질이 막 그냥 단백질이라고 해도 돼요. 막단백질을 통과한다. 이렇게 외워야지. 그러면 이때도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그 다음에 자, 확산 속도가 빨라져요. 확산 속도가 빨라지다가 커지다가 농도차가 어느 이상 되면은 자, 속도가 어떻게 돼?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물질들은 음, 뭐가 아, 있냐면 선생님, 아까 어, 거기 써져 있던 거 저 어, 못 적었는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적었어? 요거? 아, 네. 아, 네, 됐어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여기를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은 뭐가 있느냐. 자, 요거 중요하단 말이야. 자, 네. 인지질을 통과하는 분자들은 요런 거라 그랬죠. 네. 근데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은 뭐냐면, 수용성 물질, 물에 잘 녹는 물질이에요. 네. 자, 수용성 물질은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거든. 네. 그 다음에 전하를 띤 물질, 그게 뭐라 그랬지? 이온이라 그랬잖아, 이온. 네. 얘네들이 여길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우리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얘는 네. 어떤 게 있냐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혈액 속
포도당이 조직 세포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바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 그림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으로 나와. 네. 요게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확산 속도야. 네. 그랬을 때, 자, 요렇게 속도가 요렇게 증가하는 게 이게 단순 확산. 근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거의 일정해져. 이게 촉진 확산이야. 자, 촉진 확산은 물질이 어디를 통과한다 그랬죠? 어? 에? 혜린아, 네. 촉진 확산은 물질이 어디를 통과한다 그랬어? 그거요. 그, 막단백질이요. 그래, 막단백질. 근데 촉진 확산에서 저 보니까 네. 여기에 속도가 여기에 거의 일정하지요? 네. 속도가 일정한 이유를 여기에 얘를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쓸래? 자, 촉진 확산에서 농도 차이에서 속도가 일정한 이유. 일정한 이유가 뭐야? 그 확산 속도가 커지다가 어. 어느 이상 되면 증가하지 않아서요. 그래, 아니, 그거를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똑같이 그대로 그걸 이유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 아, 그 자, 세포 안 왜? 밖에. 자,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촉진 확산은 네. 농도차가 바깥에 안과 바깥, 세포 안과 밖에 농도차가 클수록 속도가 네.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해야 돼. 네. 세포막을 구성하는 세포막을 이루는 네. 모든 막 단백질이 물질 이동에 물질이 이동하는데 네.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로 모두 사용이 돼요. 네. 더 이상 통로가 없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네? 저 선생님 얘기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네. 이해됐죠? 네. 아, 이게 확산이야. 확산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묽은 곳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라 그랬지? 네. 이게 확산인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 삼투를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자, 삼투. 자, 삼투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알아야 돼. 자, 세포막을 통해서 잘 봐. 아까 농도가 지단 곳에서 농도가 묽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그랬지. 네. 근데 이 삼투는 세포막을 통해 농도가 묽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뭐가 이동하는 것이냐면은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자, 잘 들어야 돼. 여기에, 자, 이렇게 관으로, 네, 자, 요게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거든. 네, 또 여기에 똑같이 한쪽은 설탕물, 여기는 그냥 물이라고 해보자. 네, 그리고 오랫동안 놔두잖아.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 자, 여기는 올라갔고, 여기는 내려갔죠? 네, 요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물이 이동한 거지. 오른쪽에 물이 왼쪽에 설탕물 쪽으로 이동한 거니? 네, 그래. 자, 이것이 바로 삼투현상이에요. 그러면, 자, 혜린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답할 수 있어? 나무 뿌리에 잘 자라라고 네, 너무 많은 비료를 줬어요. 자, 나무 뿌리에 너무 많은 비료를 주면 오히려 나무가 말라 죽어요. 왜 그럴까? 어, 자, 식물이라고 하자. 나무가 네, 말라 죽는 이유가 뭐야? 어, 자, 이거를 혜린이가 뭐 잘 쓸 수 있을까? 한번 혜린이가 대답을 해봐. 왜 말라 죽을까? 음, 잘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세포가 있지. 나무 네, 뿌리에서 네, 흙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해야지.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지. 그치? 네, 근데 나무 바깥에, 뿌리 바깥에 흙 속의 농도가, 잘 봐, 이제.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흙 속의 농도가 식물 네, 뿌리 속 물질의 농도보다 커져. 자, 이렇게 크면은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우리 식물 또는 나무 네, 뿌리에서 흙 속으로 빠져나가요. 네, 삼투 현상에 의해 빠져나가므로 말라 죽는다. 이렇게 써야지. 네, 이거를 알려줬으면 알려준 대로 이제 혜린이가 써야 돼. 네, 자, 그리고 이 세포의 모양이 삼투 현상에 의해 네, 세포 모양이 변할 수도 있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게 나오죠. 네, 실험이 나와. 자, 우리 적혈구 있죠? 적혈구. 자, 혈액 속에 적혈구를 첫 번째, 혈액 농도와 같은
용액에 담그면은 적혈구가 변함이 없어요. 적혈구 모양이 변함없어. 네. 근데 두 번째, 자, 농도가 진한 용액에 담그면 적혈구 모양이 쭈글쭈글해져요. 모양이 쭈글쭈글해져. 왜 그럴까? 이유는 왜 그래요? 세포 밖에 네. 농도가 세포 안의 농도보다 크지요? 네. 세포 안 농도보다 커서 어떻게 돼? 농도보다 커서 적혈구 안에 물 분자가 어디로 빠져나가요?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지요? 네. 그래. 빠져나감으로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세 번째 농도가 네. 묽은 용액에 담가요. 자, 묽은 용액에 담그면 적혈구가 빵빵해져. 적혈구가 팽팽하게, 빵빵하게라고 할까? 자, 적혈구가 모양이 부푼다. 이렇게 하자.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왜 적혈구 모양이 부풀었어? 자, 세포 안에 농도가 큰 거죠. 그치? 네. 밖보다, 세포 안의 농도가 밖보다, 바깥에보다 커서 밖에서 세포 안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야? 물 분자가 네. 들어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빵빵해진단 말이야. 네. 요게 그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식물세포, 이거는 동물세포예요. 혈액 속의 적혈구, 이건 동물세포인데. 자, 양파의 표피세포. 자, 실험에 양파 표피세포를, 네. 자, 이건 식물세포죠. 자, 첫 번째 똑같아요. 농도가 같은 용액에 담그면, 자, 농도가 같은 용액에 담그면 변함없어요. 네. 변함없어, 세포에는. 자, 그런데 두 번째, 농도가 진한 용액에 담그면, 자,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져 나와요.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가 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왜 그래, 여기에서도? 세포 속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야. 네. 근데 세 번째, 농도가 묽은 용액에 담갔어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도 변함이 없다. 왜 변함이 없는지 알아? 음, 세포 벽 때문이에요. 네, 자, 얘는 식물세포는 세포 벽이 있어서 네, 세포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 네, 알겠어? 네, 그래. 이런 것들이 바로 삼투 현상이에요. 자,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리나. 하나는 네, 확산. 확산은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묽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그 물질이. 근데 삼투는 농도가 묽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질이 아니고. 물. 알겠죠? 자,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됐습니까? 됐냐, 안 됐냐? 됐어요. 자, 삼투에 얘가 있어. 자, 삼투에 얘는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콩팥에 오줌 만드는 곳이죠? 세뇨관에서, 네, 자, 모세혈관으로, 자, 물이 흡수되는 거예요. 물이 재흡수된다. 이게 오줌을 적게 만드는 방법이지, 물이 재흡수되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식물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비료를 많이 주면 말라 죽는다 그랬죠, 오히려. 네, 맞아요. 그리고 시든 식물에 자, 물을 주면 다시 싱싱해지죠. 맞니? 네, 물이 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삼투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혜린아,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거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었어요. 자, 그럼 혜린아, 오늘도 요거까지 배운 거 다 외우고 또 문제도 풀고. 제일 먼저 완자책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그랬어?